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보면 평생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아직도 제가 이혼을 결심했던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얻고자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사이예요. 당시 저의 직장 동료였던 언니에게 소개를 받았죠. 그 언니 남자친구의 대학 동창이라는 그 사람은 저보다 1살 많은 2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하는 일도 취미도 달랐지만 이런 게 인연인지 왠지 처음부터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제 20대 마지막 3년을 보내고 30 초반에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형편이라 저희는 서로 더하고 뺄 것 없이 딱 반반해서 결혼했어요. 집값도 반, 혼수도 반이요. 노후 준비까지 되신 부모님들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반반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비만 얼마씩 각출해서 생활비 통장에 모아두고 쓰기로 했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삭막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연애 때부터 합의된 얘기였어요.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이 저랑 소비 가치관이 달라서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저는 비싸고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쓰자는 주의고 남편은 싼 거 쓰다가 바꾸는 주의예요. 남편은 뭐하러 옷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냐, 자기가 입는 2~3만원짜리 옷도 좋다 그러면서 비싼 옷 사는 저를 사치가 심한 사람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10년을 입는데 매년 새 옷을 사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비 모아서 샀던 비싼 코트는 지금도 새 옷처럼 입고 있거든요. 반면 남편은 저렴한 거 사서 1~2년 정도밖에 못 입고 옷이 해져서 다시 삽니다. 그렇다고 제가 몇십만원짜리 옷을 매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울렛 같은 곳에서 정말 마음에 두었던 게 세일할 때만 구매하는 편이라 어떻게 보면 매번 계절마다 쇼핑을 다니는 남편보다 옷값이 덜 들 때도 많아요. 2~3만원이 쌓이면 금방 몇십만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소비를 이해를 못하고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게 더 낭비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문제는 다 괜찮았는데 딱 그거 하나가 그렇게 다툼이 되더라고요. 서로 이해가 좁혀지지 않으니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각자 버는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싶으면 각자 집안에는 알아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때마다 건강식품들 사다 드리고 어버이날이나 생신에는 용돈도 챙겨드려요. 그에 반해 제 남편은 저희 친정에 뭐 하는 법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저희 여동생네랑 비교되게 매분은 저희 부모님 생각났다며 과일도 사들고 오고 여행 다녀오면서 스카프나 향수 같은 약소한 선물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돈이 아까운 모양인지 그런 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잘 되어 계셔서 돈이 아쉬운 분들은 아니지만 돈이 문제인가요? 때마다 선물이나 작은 용돈으로 성의 표시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편보다 엄청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남편보다 직장 연차가 더 많아서 연봉이 조금 더 많을 뿐이지 오히려 남편은 가끔 성과급 받으면 저보다 더 벌 때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각자 알아서 하기로 약속한 거니 그 문제 가지고 뭐라 말 꺼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불만이면 시댁에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도 시댁에서 저를 예뻐해 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셔서 남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시부모님 좋아서 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분명히 남편이랑 약속했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거고 아이 가지더라도 육아나 가사노동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요. 남편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출산휴가랑 육아휴 중 6개월 쓰고 당신은 회사 나가. 그러면 내가 6개월 써서 1년 채우고 아기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집안일은 당연히 같이 해야지. 둘 다 일하는데. 당신 진짜 육아휴직 쓸 수 있어? 솔직히 말만 그렇고 눈치 주고 못 쓰게 하는 회사 많잖아. 우리 회사만 해도 남자 직원들 육아휴직 6개월 채워서 쓰는 사람 거의 없던데. 우리 회사는 좀 더 프리하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솔직히 계획대로 될까 싶었지만 시댁에서 하도 더 늦기 전에 아이 거져라 성하셔서 저도 많이 양보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2년차에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 갖기 전에는 무서운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만 태산이었는데 막상 아이를 가져서 낳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 잘한 일이 없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세상 귀한 걸 다 가져다 놔도 이 아이보다 귀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출산 후 계획대로 제가 출산 휴가와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기도 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육아 도우미도 신청해서 생각보다 편하게 지냈어요. 한두 달 뒤에는 제가 몸 풀고 집안일도 했고요. 그런데 집에 친정엄마가 와 계셔서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가 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지 남편은 집에 오면 아기 얼굴만 조금 보다가 서재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집에 할 일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남편도 육아휴직 쓸 거고 내가 여유 있으니 좀 더 하자 싶어서 놔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육아휴직이 끝나고 시작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던 남편은 자꾸 차일피일 그 문제를 미루더라고요. 언제는 까먹었다며 또 언제는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았다며 자꾸 온갖 핑계로 미루는 느낌이었어요. 제 회사 복귀 일정이 다가오는데도 말이 없길래 걱정이 되긴 했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 알아서 잘 하겠거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물어본다고 더 말이 없길래 잡아놓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별로 안 반기는 눈치야. 내가 저번에 슬쩍 말씀드렸는데 무슨 남편이 육아휴직을 6개월을 다 쓰냐고. 뭐? 당신 전에 했던 말이랑 다르잖아. 언제는 문제 없다며. 이제 와서 그러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런 거면 차라리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나 당장 다음 달에 회사 돌아가야 하는데 어떡해? 아, 진짜 미안해. 그냥 당신이 3개월만 더 쓰면 안 될까? 내가 3개월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안 그러면 무급휴직해야 하는데. 아,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 아니, 나는 괜찮아? 당신 진짜 왜 그렇게 무책임해? 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더 뭐라 하겠어요. 싸워도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3개월 휴직을 더 신청하고 남편이 3개월 동안만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회사 눈치가 안 보이겠나요? 휴직 3개월 더 쓰는 건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서로 반반 생활비 내는 입장에서 자기 아쉬운 소리만 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갈라섰어야 하는데 애가 있으니 이혼 생각은 쉽게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 있으면서부터 살림이 엉망이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온갖 설거지에 빨래는 산더미, 청소기는 제대로 돌린 건지 발에 뭐가 밟혔어요. 아이 키우는 집에 누가 그렇게 하고 지내나요? 남편 말로는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한다고 치울 새가 없었다는데 아이가 이제 혼자 잘 누워있고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갔는데 저보다 편하면 더 편할 사람이 제가 했던 걸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보, 나는 애 없고 이랬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훨씬 편한 시기거든? 당신이 젖을 물리기를 해. 밤새 애를 재우기를 해. 어려운 거 내가 다 해놨는데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 애를 어떻게 키워?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농땡이라도 부린다는 얘기야? 나도 힘든 걸 어떻게 해? 당신은 엄마라서 잘하나 보지. 당신은 아빠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로 태어났니? 요즘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 당신 TV도 안 봐? 요즘엔 아빠들이 애를 더 잘 봐. 살림도 잘하고. 아니, 빨래는 돌려만 놓기라도 해달라니까 그것도 못하겠어?
솔직히 당신은 내가 집에 있을 때 살림 하나도 안 도와줘 놓고는 나는 당신 도와줘야 돼? 뭐가 그렇게 혼자만 힘든지 매번 툴툴거리고 핑계만 얘기하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퇴근하고 와서 다시 집안일 다 하고, 정작 남편은 제가 집에 있었을 때 집안일 거의 손도 안 댔거든요. 쓰레기 버려주는 정도? 그동안 저는 애 없고 청소 빨래 요리 다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 중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화만 나더라고요. 괜히 모총 높여서 싸워봤자 남편이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그냥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참게 되었어요. 말하느니 그냥 내가 치우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결국 남편은 3개월 육아휴직 후 회사로 복귀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3개월이 나았다 싶은 게 출퇴근 시간이 저보다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매일 아이 등하원은 제 몫이었어요. 어차피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라 출근할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가끔 회사가 늦을 때면 시간 늦을까봐 저 혼자 정말 애가 탔거든요. 그렇게 퇴근 후에도 육아나 가사 활동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가사 도우미를 쓰자니까 항상 이상한 곳에서만 돈 아끼는 남편은 나중에 아이 학원이라도 더 보내지 절대 그 돈은 못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자기가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사람 쓰는 건 아깝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뻔뻔한 인간이었네요. 안 그래도 도움 하나 안 되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자꾸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9시, 10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나마 퇴근하고 와서 아이랑 있어주면 제가 그 시간에 밀린 집안일을 좀 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당신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있어야 나도 애 두고 집안일을 할 거 아니야. 요새 애가 엄마 찾는다고 안 떨어진단 말이야. 아,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 나 진짜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니까. 다들 집에도 못 가고 야근하는데 어떻게 나만 빠지겠어. 애 키우는 게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는 야근이 많은 편은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남편 회사는 가끔 분기마다 한 번씩 바쁜 때가 있긴 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는데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편이 회사 일로 늦는다고만 생각했지 다른 의심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길에서 제 남편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지수야, 네 남편 혹시 무슨 일 있어? 일? 무슨 일?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지나가다가 네 남편을 본 것 같아서 말이야. 너네 동네 근처 가게에서 일하는 것 같던데 회사 잘 다닌다는 사람이 퇴근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싶어서. 너 몰랐어? 친구의 입에서 듣게 된 뜻밖의 얘기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혹시 친구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었는데 워낙 눈썰미가 좋은 친구라 저도 넘겨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친구가 말해준 그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오픈한 식당이었어요. 반신반의하며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정말 그곳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그 가게에서 뭘 하는 건지 남편이 열심히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사장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다정하게 남편의 옷 소매를 접어 올려주며 하하호호하고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더라고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었네요. 이 사람이 두 집 살림이라도 하는 건지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운 건지, 야근한다고 바빠서 집안일을 못한다던 인간이 왜 저기 있는지. 그렇게 밖에서 멍하니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발견했는지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 나 그냥 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저 여자가 여기 사장이야? 저 여자 누군데? 누구길래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나한테는 회사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남의 일을 도와주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우리 부부의 신랑이에 그 여자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누구신데 절 아세요? 아, 하긴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다. 저 결혼식 때 뵈었는데 저 기준 오빠 육촌 동생이에요. 그래, 당신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사촌 여동생네 큰딸 있잖아, 수진이. 아니 왜 몇 년 전에 먼저 결혼했다고 했던. 순간 그 이름이 기억이 났어요. 하객 명단 짤 때 봤던 이름이었거든요. 물론 결혼식 때 정신없이 한번 보고 남편의 육촌 동생까지 알고 지낼 일이 없어서 얼굴은 잘 몰랐지만요. 결혼식 때 봤다고는 하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결혼식 날 정신없는 신부가 먼 친척 하객 얼굴들까지 기억하기 어렵죠. 다행히 바람은 아닌 건지 육촌 동생이라는 말에 화가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도 이해 안 가는 건 많았어요. 아니 근데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것도 나한테는 거짓말까지 하고. 여보, 일단 여기서 할 말은 아니고 집에 가서 내가 다 설명할게. 얼른 집에 가자. 남의 가게 앞이잖아. 결국 육촌 동생이라는 그 가게 사장과 짧게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그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니 그게 수진이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최근에 이혼을 했대. 근데 부모님한테 아직 말씀은 못 드리고. 뭐? 그럼 어머니도 모르셔? 아 당연하지. 이모가 엄청 무섭거든. 반대하는 결혼까지 해서 이혼했다는 소리 들으시면 집안 난리 날 거라고. 어쨌든 결혼하고 얘가 직장 그만두고 몇 년이나 집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와서 재취업도 어렵고 그냥 이참에 이혼하고 받은 돈으로 가게를 차렸나봐. 근데 마침 우리 집 근처더라고. 얘도 가게가 우리 집 근처인 건 나한테 뭐 물어본다고 연락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육촌 동생 이혼하고 가게 차린 거랑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아니 내 말 좀 천천히 들어봐. 얘가 가게를 차리긴 했지만 직장 다니던 애가 혼자 뭘 할 줄 알겠어. 거기다가 요즘 인력난이라고 직원도 제대로 안 구해주고 주방 직원은 있는데 혼자 서빙 보고 하려니 힘든 거지. 게다가 지금 오픈 초기라서 손님이 좀 있거든. 얘가 이혼하고 멘탈도 나갔는데 가게 일 바쁘다고 어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을 좀 구한 거지. 동생이 어렵다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해? 어려울 때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아니 그럼 처음부터 사실대로 나한테 설명을 하고 가던가.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남편이 남의 가게에서 일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 당신도 참. 그래도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다. 어? 아무리 가족 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당신한테 집안일 떠넘기고 동생 도와주러 가겠다는 소리를 하겠어. 근데 얘는 당장에 너무 힘들어 보이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당신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나도 어차피 잠깐 도와주는 거니까 당분간 비밀로 하자 싶었지. 사실 수진이는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줄도 몰라. 내가 당신이 허락했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걔도 지금 많이 놀랐을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언제까지 거기서 일해야 하는데. 아 계속 직원은 구하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 진짜 쉽지 않네. 당신만 괜찮으면 직원 구할 때까지만 좀 도와줄까 싶은데 그래도 될까? 그래도 내가 가게 일 해보니까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그냥 서빙하고 상 치우는 일인데도 진짜 힘들더라고. 나는 그런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 식사 차린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 싶더라고.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럼 당신 당분간은 동생 가게 일 도와주겠다는 거야? 어쩌겠어. 이혼당하고 혼자 힘들다는데.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어릴 적에 내가 수진이랑 가깝게 지낸 거. 걔나 나나 외동이라서 우리 둘이 남매처럼 자라서 걔한테는 내가 친오빠나 다름없는걸. 그리고 당신 혹시나 엄마한테 수진이 얘기는 하지마. 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말한다니까 우리는 계속 모른 척 해줘야지. 사실 화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가족 일이라는데 제가 뭐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던 건 아는 눈치인지 그 뒤로 집안일도 많이 돕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조금 풀어졌네요. 그렇게 한동안은 남편이 집안일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듯 했고 알아서 잘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싸우는 일도 없어졌어요. 이대로만 지내면 앞으로도 쭉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몇 달 뒤 남편이 회사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올해에는 수면 내시경까지 하기로 되어서 웬만하면 보호자가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렇게 둘이 같이 휴일을 맞춰 병원에 가게 되었네요. 남편은 다른 검사를 다 받고 마지막으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취가 깨어나면서 비몽사몽하니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옆에 앉아서 남편이 마취에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정신이 조금 드는지 몸을 뒤척이더라고요. 여보, 일어났어? 괜찮아? 정신이 없다. 여민아, 나 물 좀.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여보, 뭐라고? 여민아, 지금 몇 시야? 남편은 마취가 덜 깨서 정신이 없는지 제게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부르는 그 이름에 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찾는 그 이름이 바로 남편의 첫사랑 이름이었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어떻게 잊겠나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연애 아주 초반에 남편이 저랑 데이트하고 술을 먹다가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 이름을 잘못 불렀나 보다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가볍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더라고요. 유민아, 보고 싶어. 유민아,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그 여자가 누구길래 그렇게 서럽게 불러대며 우는지